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이제 이산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명제 논리 요 부분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번 시간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을 겁니다. 나중 부분에 이제 동치라는 부분 때문에 간략화시키는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음 시간은 아마 추론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제와 논리 부분에서 아마 전반기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제 따라올 수 있는데 이게 원리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이 헤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합성 명제 부분으로 논리 곱과 논리 합, 배타적 논리 합 부분을 했었죠. 간단하게 논리 곱이라는 거는 둘 다 P 명제, Q 명제가 둘 다 참일 때 논리 곱을 하면 참이 나오는 그런 합성 명제의 연산이었고 논리합은 뭐였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 나오는 합성 명제의 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타적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나올 때 참이 되는 논리 연산이었죠. 둘 다 참이더라도 그거는 이제 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합성 명제에서 조금 이제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건 명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P 명제, Q 명제, 뭐 이런 명제들이 있는데 어떤 명제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고 어떤 명제는 어떤 조건을 이제 부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주로 이제 전제와 결론 그 조건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처리하는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명제, Q 명제가 있을 때 어떤 명제는 이제 전제로 가정으로 두는 거죠. 가정이면 이제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걸 두는 거고 이런 조건 명제 기호를 이제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정 전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화살표 머리의 방향이 화살표가 출발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 결론 부분이 되는 부분은 이제 화살표 머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조건 명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건 명제는 P이면 Q이다라고 읽는데 이제 P는 전제 가정이 되는 거고 Q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제 어떤 예제가 있냐면은 봅시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P가 뭐냐면은 한글로 안 바뀌나? 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P 명제이고요. Q 명제는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조건 명제로 봤을 때 Q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지구의 계절은 바뀝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둘 다 참인 경우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조건 명제나 어떤 명제에, 뭔가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참이고 합성했을 때 어떤 경우에 참이고 어떤 경우에 거짓인지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구에 우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참으로 두고 지구의 계절이 바뀐다를 거짓으로 뒀을 때 이거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지구의 계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의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그다음에 나피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 근데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 그러니까 가정은 전제는 틀렸지만
지구의 계절은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성 면제는 참으로 둡니다. 그리고 지구의 계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낙큐, 지구의 계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이죠. 그래서 조건 명제의 진리표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논리합과 논리곱 그리고 베타적 논리합과의 의 진리표와 좀 색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대부분 다 참인 경우인데 참인데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또 하나의 예로 이제 피명제를 예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양궁 관역의 정가운데를 맞춘다라는 게 피명제가 되고 Q명제는 점수는 10점이다라는 게 Q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 할 때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 봅시다.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양궁 관역의 정가운데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궁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올림픽도 끝났지만 또 있고 또 뭐 있지? 요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운데는 빨간색이고 그렇죠?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뭐 화살이 이제 꼽혔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 가운데 꼽혔어요. 그러면 점수는 10점이죠. 그래서 정 가운데 꼽힌다라는 게 참이면 점수는 10점이다라는 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 명제는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데 헷갈리기 쉬운 게 점수는 10점, 정 가운데 꽂혔는데 정 가운데 이렇게 꽂혔어요. 이건 참인데 10점이 아니다라는 경우가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존재할까요? 색깔이 좀 안 보이네. 예, 양궁 한가운데 정가운데를 맞추게 되면은 점수는 10점이 나오죠. 그래서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10점이 아니다라는 경우는 참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양궁 관역의 정가운데를 맞춘다에 낫이니까 정가운데를 맞추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가운데를 맞추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빨간색 안에 들어가지만, 아이고, 네, 정가운데를 맞추지는 않지만 점수는 10점이다라는 경우가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양궁의 정가운데를 맞추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10점은 아니지만 양궁의 정가운데를 맞추지 않더라도 요 10점 영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가운데를 맞춘다라는 요 단어에 속지를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10점 영역의 에어리어에 들어가면은 점수는 10점이다라는 건 참이니까 이것도 이제 참이 됩니다. 근데 정가운데를 맞추지 않았다.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점수는 10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영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건 10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또 참이니까 이것도 성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뭐 조건 명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설명이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이 정가운데라는 단어를 조금 잘 유념 있게 쳐다보면은 따져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진리표를 보면은 가정이 참이라도 결과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진리표에서 그것만 좀 잘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요? P하고 Q 명제가 있는데 플러스 하는 양수다. 참이죠.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 이것도 참이죠. 참이니까 참이 되겠죠. Q이면 P다도 따져봅시다.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도 참이고 플러스 4는 양수다도 참이니까 Q이면 P다도 참이니까 참이 되겠죠. 3 플러스 4는 5다. 이건 거짓이죠. 전제는 거짓이고 Q는 0은 부호를 갖지 않는다. 이건 참입니다.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결론이 참이면 참이 나오죠. 근데 Q이면 P다 해서 0은 부호를 갖지 않는다. 이건 참인데 결론 P가 3 플러스 4는 5다. 7인데 5라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Q이면 P다는 결론이 거짓이니까 조건 명제에서는 이건 진리값은 거짓을 가지게 됩니다. 자, 10번에 P이면 Q이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죠. 이건 거짓입니다. 2-6은 마이너스 한대 0이라고 했죠. 거짓이죠. 거짓의 거짓이니까 참이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Q이면 P이다. 2-6은 0이다. 이것도 거짓인데 밴쿠버는 캐나다의 동부에 있다. 서부에 있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전제가 거짓이고 결론도 거짓인 이 경우에도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모두 이제 조건 명제의 진리값은 참을 가지죠. 네, 그렇게 이제 조건 명제의 진리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생각할 것이냐, 구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지금 주어진 전제와 결론만으로 조금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의 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마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기 대우 뭐 이런 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조금 구별하기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따져본다. 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풀었던 아마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거니까 여기라는 거는 바꾼 거죠. 가정과 결론을 바꿉니다.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어진 명제 P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주어진 명제 Q가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라는 거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거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라는 게 조건 명제가 되겠죠. Q이면 P다라는 건 지구의 계절이 바뀐다라면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와 결론이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다라고 하시면 되고, 2는 뭐죠? 2는 뭐죠? 조건 명제에 낫을 다 붙인 거죠. 주어진 명제에다가 낫을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not P이면 not Q이다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 P가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데 지구의 자전축이 낫이니까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Q는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를 낫을 붙여가지고 지구의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2가 되겠죠. 주어진 명제의 2가 되겠습니다. 나 P이면 나 Q이다라고 바꾸는 거.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대우 부분이죠.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이면 역을 한 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죠. 낫 Q이면 낫 P다로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역을 한 다음 낫을 붙이는 네, 역의 이 형태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다.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라는 게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면 지구의 계절은 바뀐다. 지금 주어진 조건은 우리가 쉽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역으로 했을 때도 대우로 했을 때도 지구의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주어진 예제로는 뭐 적절하게 이제 대우여야만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예제는 아니지만 주어진 조건의 명제로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대우로 한번 바꾼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내용은 다 이제 아실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증명은 주로 이제 명제는 진리표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P, Q 이제 두 개 지워졌을 때 조건 명제 P면 Q이라는 뭐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인 한 경우만 있었죠. 요거인 경우고, 역의 경우는 Q이면 P이다. 이의 경우는 not P이면 not Q. 대우는 not Q이면 not P. 요걸 해서, 각각의, 참과 거짓을 따져봤을 때, 조건명제 P이면 Q이다의 여기 진리표의 값과 대우의 진리표의 값이 똑같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로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주어진 명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대우로 바꾼 다음에 변형한 다음에 하여도 무방하다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의 명제, 역명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로 바꿔서 판단을 해오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역의 진리값과 진리표 값과 이의 진리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들을 기억을 좀 잘 되살려서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굉장히 이제 길게 되는데 한 문제만 한번 따져보면 P이면 Q에 대한 여기 대우 명제를 쓰고 진리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요. 이제 이 것만 한번 봅시다. P 명제가 플러스하는 양수다라는 거고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P이면 Q이다의 이걸 그려야 되나? 어, 역은 뭐죠? Q이면 P다라는 거니까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으면 플러스 하는 양수이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는 뭘까요? 이는 역명제에 낫을 붙인 거죠. 여기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하는 양수가 아니다라는 게 이가 될 겁니다. 아니구나. P, Q니까는 납P이면 납Q이다. P이면 Q이다에 납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양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우는 역을 한 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죠. 그 납Q이면 납P이다라고 했으니까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는 양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조금 말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따라오시기가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오시기가 굉장히 조금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영역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어, 한번 좀 각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직접 해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B, C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건 명제였고, 조건 명제라는 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명제가 있을 때 어떤 명제는 이제 전제를 두고 어떤 명제는 결론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가 이제 조건 명제였죠. 이제 쌍방 조건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가 붙었는데 이제 쌍방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죠. 이 쌍방이라는 거는 양방이 다 조건도 되고 결론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것도 성립하고 Q이면 P다라는 것도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따져보면은 P이면 Q이다의 진리표는 아, 생략되어 있는데 표를 생략할 수 있나? 잘못했다. 행이 4개고 열이 1개, 행이 5개네. 요놈이죠. 요놈이 될 거고 이게 우선 처음에 P이면 Q이다의 진리표 값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우선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이면 참이었죠. 근데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이었고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결론이 참이면 참이었습니다. 전제가 거짓이고 결론이 거짓이면 참이었죠. 이렇게 나오는 게 P이면 Q이다라는 거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쌍방이니까 요게 되면서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Q이면 P이다도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Q가 전제가 되는 거죠.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이니까 참이 되고 전제가 거짓이지만 결론이 참이니까 참이 되는 거죠. 음.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이죠. 그럴 때는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고 결론을 거짓이면 거짓이었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이거를 제외하고 TT 요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어, 네, 진리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밖에 없죠. 나머지는 둘 다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성립하고 어느 한쪽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진리값을 만들 수 있다. 진리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울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표시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의 논리곱이죠.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논리곱이라는 거는 뭐였죠? 둘 다 T일 때 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T가 아니니까 F가 되었고 여긴 둘 다 T니까 T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었네.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건 명제이고 합성 명제는 이제 여러 개를 막 합칠 때 이제 어떻게 그거의 진리값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진리값으로 진리표를 이용해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논리 우선 연산자가 있는데요. 낫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논리 곱이 높고 논리 합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죠? 조건 명제, 그다음에 쌍방 조건 명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리 사칙 연산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풀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풀릴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오게 버리니까 뭐 우선순위를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납P와 Q의 합집합에 대해서 R과의 교집합을 구해낼 수가 있을 때 이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부분을 먼저 하면 되겠죠. 가로 부분 중에서도 이제 논리합 연산도 있고 난 연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연산을 먼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납P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납P를 그래서 여기에 납P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Q와 논리합을 했습니다. 논리합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 T만 있으면 T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T만 있으면 다 T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온 납P와 Q의 논리합 연산의 결과와 R 명제의 논리곱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논리곱이라는 거는 둘 다 T일 때 T인 거고 둘 중에 하나가 T이더라도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정확하게 진리표를 맞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 논리 이 구하는 이 순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순서를 좀 잘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지를 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를 먼저 보면 되는 거고 가로 안에 논리 합과 난 연산이 있는데 난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았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납피하고 Q의 합집합에 이제 논리 연산된 순서대로 맞게 한 것과 맞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 진리표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진리표를 구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요. 납피와 QR, 지금 가로가 없죠. 가로가 없을 때는 이제 논리 연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난 연산이 이제 우선이니까 납피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곱이 먼저였죠. 그러면서 Q와 R의 논리곱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1, 2, 3이 순서가 다르죠. 그랬더니 값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디 보시면은 이제 TFFF, TTTTT인데 여기 보면 TFFF, TFTF 뒤쪽 부분이 TTTT가 아니라 TFTF로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순서, 연산 순서대로 맞춰서 연산을 해야지 정확한 정답을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산 순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베타적 논리합이니까 둘 중에 요게 이제 A 명제 앞에 여기 P 명제 이게 Q 명제라고 이렇게 할 수, 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A 명제라고 하고 이건 B 명제라고 합시다. 어, 할 수 있고 A, B 명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지 참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죠. 둘 다 참이더라도 베타적 논리합에서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명제에서 지금 낫 연산이 있죠. 낫 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낫 연산이 있습니다. 요낫 연산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논리곱이죠. 논리곱 연산을 그 다음에 해줘야 되겠죠. 논리곱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논리합이죠. 논리합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되겠죠. 그 순서가 이제 여기 있는데 낮 연산을 먼저 해주고 여기도 낮 연산이 있고 여기도 낮 연산이 있는데 이 낮 연산은 이제 가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납피 합집합 낙Q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P하고 Q를 널리 곱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낫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논리 곱을 한 다음에 논리 합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 합을 나온 거죠. 그래서 나피하고 요놈이랑 요놈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t가 있으면은 t가 되는데 둘 다 t면은 ff죠. 그래서 요놈만 t 띄고 나머지는 ff가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 다음에 요놈을 한번 봅시다. 난 연산이 먼저겠죠. 그리고 조건 명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연산이 먼저 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리합이 그 다음이겠죠. 논리곱 논리합이니까 그 다음에 조건 명제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되겠네. 테이블을 그려야 되겠네. 몇 개를 그려야 되나? 테이블 삽입 행은 기본적으로 8개. 대충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Q가 되겠고, PQ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P가 T, Q가 T, Q가 F, F, Q가 T, 여기다 요가가 있을 겁니다. 밑에는 다 지워도 되겠네. 음, 삭제, 삭제, 이거는 되죠. 그 다음에 납P를 하면 되죠. 납P, 그다음에 납Q를 보면 그러니까 F가 될 거고 FT 여기는 TF 여기는 TT가 되겠죠. 그다음에 납 P와 Q의 논리합
나피와 Q의 논리합 요겁니다. 요 부분에서 하나만 T가 들어가면 다 T니까 T, F, T, T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요놈과 낙Q의 논리 요놈과 요놈의 조건 명제죠. 또 복잡하다. 위에는 적지 않을게요. 했을 때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면은 거짓이죠. 전제가 거짓이라도 결론이 참이면 참이죠. 거짓이고 참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순서에 맞게 이샤 오랜만에 풀어봤는데 이런 나 P, 나 Q 구했고 P, Q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했죠. 이렇게 나오는 걸 순서에 맞게 푸니까 이제 맞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낫을 먼저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 합의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조건 명제를 처리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건 쌍방 조건 면제가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이죠. 쌍방 조건 면제가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낫이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고 낫이죠. 그 다음에 조건 명제가 그 다음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쌍방 조건 명제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지워버려야 되겠네.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조건 명제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쌍방 조건 명제 연산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연산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연산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예제를 앞에 여기에서 살펴봤었죠. 네, 그리고 항진 명제는 항상 참여 명제고 모순 명제는 항상 거짓인 명제. 그 외에는 이제 사건 명제로 한다라는 건데 뭐 별건 아닌데 P하고 not Q의 논리 합이에요. P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논리 합이에요. 논리 합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T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P가 참이면은 not P는 거짓인 거고 그러면은 참과 거짓이 있으니까 논리 합은 참이 되죠. P가 거짓이더라고 F라고 하면은 not P는 참이니까 P하고 not P의 논리 합은 항상 또 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항쟁 명제가 되겠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죠. 피하고 논리합을 했으니까 이제 논리곱으로 갑시다. 논리곱은 둘 다 참여해야 되는데 나시 무슨 피하고 나피의 논리곱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참이면은 하나는 거짓이니까 반드시 거짓이니까 이건 무조건 거짓이죠. 예. 그래서 P와 Q의 난리 곱이 항상 모순 명제가 된다. 무조건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사건 명제라고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그렇게 기억할 건 아닌데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펼쳤는데 이제 논리적 동취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랑 동일한 간단한 요놈이랑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같은 경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명제가 어떻게 이 간단해 보이는 명제와 동일한 내용이 되느냐를 한번 이제 진리표를 만들지 않고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논리적 동치 섹션이 되겠습니다. 진리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P 명제, Q 명제, R 명제, 뭐 Z 명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 테이블을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작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굉장히 작성 범위가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게 번거롭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표를 물론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작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이 원리를 사용해서 논리 명제를 간단하게 하면은 어, 동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겠다. 동치냐 아니냐라는 건 같냐 같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본 거죠. 이거는 이제 진리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를 말고 진리표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동치 법칙인데요. 딱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이제 하얘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 내용들만 있어가지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을 만큼 비교적 당연한 것들이 이제 동치법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제일 위쪽에 P 명제가 있고 네, T예요. 그러니까 T라는 건 항상 3이죠. P가 T인지 F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의 교집합이, 어, 어, 그러니까 P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는데, 뒤쪽에 항상 T예요. 그게 논리 곱이야. 그러면은 어디에 달려 있죠? P 값에 달려 있는 거죠. P가 참이면 이놈도 참인 거고, P가 거짓이면 이놈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P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에 요 연산 이 부분을 생략을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네, 요게 이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F예요. P가 T인지 F인지 알 수 없지만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만 T가 들어가면은 T가 되는 거잖아요. 참이 되는 거니까 여기 F니까 요 P에 따라서 이게 이 연산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P에 달려 있다라는 P와 동일하다. 뭐 해서 이제 요 부분을 생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따져 봅시다. 이거 F고, P가 T인지 F인지 알 수 없지만 논리 곱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둘 다, 논리 곱이니까 둘 다 T여야지만 T가 나오는데 하나가 벌써 F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F죠. 저 P와 T가 논리 합이에요. P가 T인지 Q인지, F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만 T가 있으면 무조건 T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T가 되겠죠. 네. 봅시다. 이거는 P하고 납P의 논리 곱입니다. 하나가 T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F가 되겠죠. 이건 무조건 F가 나오겠죠. 하나는 P고 하나는 납P입니다. 하나가 F면은 반대편은 T가 되고 하나가 T면은 반대편은 F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 T는 반드시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곱이니까 반드시 T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할만하죠. 이렇게 따져보면 할만하죠. 예. 낫의 낫, 이중낫은 그냥 없어지죠.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P가 된다는 얘기고 P하고 P의 교집합은 뭐 P에 달렸으니까 줄여가지고 P라고 할 수 있는 거고 P와 P의 합집합도 당연히 P가 되는 거고요. P와 Q의 교집합은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P와 Q의 합집합도 그러니까 논리합도 Q하고 P의 논리합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논리곱은 둘 다 T여야 되는 거고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가 T면은 T가 나오는 거니까 바꾸더라도 답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거고 결합법칙의 경우에는 결합법칙의 조건을 우선 따져보면은 여기 연산들이 다 동일한 연산입니다. 가로안과 가로바퀴 동일한 연산이면은 결합법칙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우선 아시면 되고 가로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가로안과 가로밖에 연산자가 하나가 논리곱이면 다른 하나는 논리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가로를 풀 수가 있죠. 가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죠? 어렵지 않죠. 요렇게 풀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
P와 R의 합집합의 요놈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와 Q의 교집합, P와 R의 교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집합할 때 이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혹시 이제 기억나시죠? 요런 경우를 이제 낫을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낫 P 하면 되고 낫 Q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논리 곱이 논리 합으로 바뀐다. 네, 논리 합은 당연히 논리 곱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낫 가로에 있는 낫을 풀려고 할 때 가로 앞에 붙은 낫을 풀려고 할 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흡수 법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흡수 법칙은 이게 연산이 가로 안과 가로 밖이 다르다라고 해서 분배 법칙으로 써버리면은 분배 법칙으로 쓰기 쉬운데 분배 법칙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고 조건 명제는 나피와 Q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동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는 진리표를 트루 테이블을 트루 테이블 트루 테이블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하는 거니까. 흡수 법칙만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흡수 법칙이 뭔지를 한번 먼저 우선 분배 법칙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분배 법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가로 안의 연산자와 가로 밖의 연산자가 동일한 경우는 결합 법칙이고 다른 경우에는 분배 법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흡수 법칙의 경우에는 뭘까요? 뭘 봐야 될까요? 이 연산자가 가로안과 가로밖에 다르죠.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로 안과 가로 밖에 동일한 명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놈은 흡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네 흡수 법칙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우면 이제 좀 계산은 빨라지겠지만 꼭 반드시 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걸 이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시킬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놈과 이놈이 있을 때 이놈이 항상 P가 나오게 하는 놈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P가 나오게 하는 거를 이제 위에서 한번 골라보는 거죠. 뭐가 있죠? 항상 P가 나오는 건 요놈이 있죠. 예. 요런 놈들도 있지만 T나 F가 들어가면 좀 더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P하고 뭐 요번에는 요걸 써볼까요? 왜냐하면 요 연산자에 맞춰야 되니까 하고 T의 합집합에 P와 Q 교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P가 들어갔고 여기도 P가 들어갔으니까 P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오고 T가 오고 교집합의 Q가 됩니다. 이거는 어, 잘못한 것 같다. 이걸로 저걸 하니까 참 힘드네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요, 이제 안 해. 음. 어디에 잘 풀어놓은 게 있어? 여기 있네. 이걸 보시면은 아니, F를 써야 되나?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항상 P가 나오게 하는 어떤 놈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요 놈이 이제 어, F이면은 이게 항상 F면은 논리합이니까 P에 따라 달리겠네요. 그러면 항상 P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연산과 요 연산을 맞춰야 되죠. 논리합과 논리합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P가 공통되니까 P를 묶고 여기 F하고 Q의 논리곱이 되는 거죠. 요놈의 논리곱은 뭐죠? F하고 Q의 논리곱. F가 들어갔으니까 항상 이건 F가 되죠. 이건 항상 F가 됩니다.
그럼 F하고 P의 논리 합이니까 P에 디펜드한다 하잖아요. P가 F가 되면 이건 F고 P가 true면은 논리 합이니까 이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에 디펜드한다 하니까 P라고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흡수 법칙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은 됩니다. 이렇게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리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흡수 법칙 하나만 이제 좀 잘 헷갈리겠지만 언제 흡수 법칙을 써야 된다, 분배 법칙과 흡수 법칙의 차이만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법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예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하는 거죠. P하고 그러니까 진리표를 그리지 않고 P하고 P의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어, 어렵네 이거. P하고 P의 그러니까 P하고 당연히 이제 이건 진리표 그리면 바로 한 방에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진리표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성립하고 증명해봐라라는 거니까 P하고 P가 그러니까 여기랑 항상 이제 성립 요 변과 요 변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 변을 이제 뭐를 두는 거죠. T 아니면 F가 되겠죠. 요놈이 항상 합집합이니까 TT 뭐 TT가 될 수도 있고 FF가 될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낫이 안 붙고 그냥 P니까. 그 다음에 뒤에 T가 붙었으니까 논리 곱. 그러니까 이거는 P에 이제 디펜던트 하게 되겠네요. 이건 항상 T니까 여기에 따라서 P하고 P의 합집합에 따라서 이거는 디펜던트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하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어, 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들고 가는 게 단번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T 아니면 F죠. T 아니면 F를 생각해가지고 거기랑 해가지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묶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요 놈들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는 나 P이면은 Q이다의 합집합이었죠. 힘드네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P이면 Q이다니까 나 P이면 합집합의 나 Q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 P와 나 P가 동일하고 합집합 동일하니까 이거는 나 P하고 합집합 붙고 Q하고 교집합의 나 Q가 되죠. Q하고 나 Q의 교집합이래요. 그러니까 Q가 하나가 T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F이고 여기가 F라고 하면 여기 반드시 T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니까 이건 항상 F겠죠. F하고 나피하고의 합집합이에요. 이거는 나피의 디펜던트 하겠네요. 이건 항상 F니까 여기가 T면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F면은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피가 되는 게 맞다. 나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어, 쉬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건 엄청 길겠네. 우선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안을 먼저 볼까요? 요 놈이니까 Q에 낫이 붙어야 되겠죠? 낫의 합집합의 Q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한번 또 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낫 P에다가 합집합의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낫 P 교집합 Q의 합집합 Q.
맞죠? 이렇게 됩니다. 뭐라 적어놨는지도 알 수도 없네. 이걸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풀면은 납P가 되고 합집합이 되고 납Q가 되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Q가 됩니다. 맞죠? 음. 합집합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가로를 바꿀 수가 있죠. 결합법칙으로. 납Q하고 Q의 합집합이니까 납Q하고 Q의 합집합이 하나가 T면 반드시 하나는 F고 하나가 F면 반드시 하나는 T니까 이건 항상 추루겠네요. 추루하고 납P하고의 합집합이에요. 항상 추루니까 이것도 항상 추루가 되겠네요. 이까지가 항상 추루가 되고 납P하고 추루가 항상 합집합이에요. 뭐 논리 합이니까 항상 추루니까 1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한쪽만 1이면 한쪽이 추루면 무조건 추루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루가 되겠네요. 그렇죠? 길어 보이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논리 순서만 이제 좀 잘 기억하고 잘 정리해 나가시면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않다라는 것만 않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푸는 거니까 예. 아시고 딱 한 시간 있네. 이제 이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목표로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진도가 나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동치 관계를 진리표를 그리지 않고 이 동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를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아마 잘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명절 바로 다음이라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